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번 시간과 이어서 예덕 선생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뭡니까? 선귤자가, 그쵸? 이제 자기 제자인 자목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려던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면 되겠어요. 거기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 부분서부터 이제 우리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그렇다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일세 이렇게 나가죠. 그려 대체 장사치의 벗은 이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네의 벗은 아첨으로 사귀네.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도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로 여기는 사이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이속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 어렵고, 자, 이속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뭐가 된 겁니까? 돈을 바라고 사귀어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 가지 못한다. 자, 아첨으로 좋은 말만 해갖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해갖고 사귀면 오래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을 볼 것이 없고 사람을 깊숙하게 그렇죠? 아주 영혼의 관점에서 응? 그 사람과 진정하게 그렇게 사귄다, 교류하려면 체면 같은 건 볼 것이 없다.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사자 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오직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벗이 되며 이렇게 사귀는 벗은 1000년 전의 옛사람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요 만리밖에 거리도 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귤자는 자목에게 체면으로 사귀면 안 된다. 이속으로 사귀면 안 된다. 아첨으로 사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으로 사귀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사귈 때는 한 사람은 1000년 전에 죽었고 한 사람은 지금 살아도 책을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만리 밖에서 살아도 나는 미국에서 있고 그 친구는 저기 한국에 있어도 서로 사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 엄행수라는 분은, 자, 행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막노동을 하는 나이 든 사람을, 그쵸? 나이 든 사람을 갖다가 행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쵸? 자, 저 행수라는 분은, 잠깐만요. 선생님이 펜을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자, 행수라는 사람은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만은, 그쵸? 그저 내가 늘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엄행수라는 분이 뭐가 된다? 나랑 사귀려고 뭐 했던 건 아니겠지만, 자기는 그분이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밥을 자실 때에는, 그러니까 밥을 자신다. 지금 엄행수가 굉장히 낮은 비천한 계급인데도 밥을 먹는다가 아니라 자신다. 드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꿀떡꿀떡. 걸어 다닐 때에는 어청어청, 잠을 잘 때는 쿨쿨, 웃음을 웃을 때는 허허,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멍하니 등신과 같이 보이네. 자, 이런 부분은 저기 엄행수의 어떤 외형, 눈으로 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서법은 열거법이 쓰이고 있어요. 열거법이 쓰이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멍을 뚫어 놓고는 흙으로 쌓고 집으로
덮은 데다가 구멍을 뚫고 놓고는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들어가서 개처럼 주둥이를 밟고 자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 애적인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침나절에는 즐거이 일어나서 발채를 짊어지고 똥걸음을 치러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주로 마을 안으로 들어오네. 9월이 들어서면 서리가 내리고 10월로 잡아두면 살얼음이 잡히네 그려. 여기 9월하고 10월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달력이 양력이 아니란 말이야. 이 달력은 음력이야, 음력. 음력이기 때문에 양력보다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늦게 가죠. 그러니까 9월이다 그러면 11월 달쯤 되는 거고요. 10월이다 그러면 뭐 12월서부터 뭐 1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이 끼고 서리가 내리는 게 맞죠. 자, 다음 장. 그가 뒷간에서 사람 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집안 구석구석에서 말똥, 어, 개똥, 거위똥, 돼지 우리에서 돼지똥,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똥, 따위, 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걸태질해 가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도 없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도 역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온갖 똥들이 나온단 말이야. 온갖. 그치? 열거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거법이 사용됐다.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도 없고 많이 긁어 모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진짜 가만히 보니까 이 똥산업은 진짜 누가 똥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막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욕심이 많다고 할 사람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기 독점적인 그런 완전 이런 사업, 뭔가 사업을 하면 경쟁자도 없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그 요즘 말로 블루오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뭐가 된다. 경쟁자도 심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지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레드오션이라고 불러요. 레드오션이다. 붉은 바다다. 해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블루오션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해먹을 게 많다. 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똥에 관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어서 삽을 들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꺼불꺼불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 먹고 있는 것과 흡사하거든. 자, 계속해서 지금 누굽니까? 어맹수의 그 뭐가 된다, 그렇죠? 외적인 모습,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야? 어맹수가 갖고 있는 어떤 일하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뭐가 된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화려한 차림에도 화려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풍악은 이건 뭐냐면 이 음악이에요. 음악인데 이때 말하는 풍악은 그 놀기 위한 음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흥을 즐긴다는 의미로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고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일세. 찬양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운 것도 없으며 헐뜯는다고 해서 더 욕할 것도 없네 그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보이는 그 어맹수의 모습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치? 뭔가 뭐가 된다. 어떤 욕망이나 또는 뭐 욕심, 이런 사회적 욕심이 헛된 욕심들이죠. 헛된 욕망이죠. 이런 것들을 굳이 바라지 않고 그냥 쭉 자기 일에 충실해 가면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왕십리의 왕십리는 서울 그 한양대학교 옆에 있는 데가 그 왕십리예요. 그렇죠? 왕십리에서 무를 키운다. 선생님이 그랬잖아. 옛날 한양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도시가 발달해서 많이 모이게 되면서 그 노동자와 가까운 지역에서 그 노동자들이 혹은 상업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반찬이나 음식을 갖다 이런 걸 될 수 있는 농작물을 키웠다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도시형 경영형
농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발달했단 말이야. 그래서 왕십리에서는 뭐가 유명했다? 무를 많이 키웠고요. 살고지. 살고지는 지금의 한양대학교 아래쪽, 한양대학교 위쪽이 왕십리라면 그 반대쪽이 살고지입니다. 이 살고지는 그 한강에 지류가 있는데 지금도 그 문화재로 다리가 있어요. 다리, 돌다리가. 이 다리가 남아있을 정도로 옛날에 살고지는 그 뭔가 이렇게 그 뭐야 상업적으로 물건을 많이 운반할 만큼 그렇게 그 번성했던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살고지의 순무. 석교에서는 또 가지가 많이 피고요. 왜 오이입니다. 참외, 호박, 연희군 근처에서는 이제 고추가 많이 피고요. 마늘, 부추, 파, 염교하고 정파의 그 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이태인도 이것도 뭐냐면 지명이에요, 지명. 서울 또는 서울 근교의 지명입니다. 토란 따위를 아무리 상상 등에 밭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엄씨가 똥거름을 가져다가 걸쭉하게 가꿔야만 1년에 6천냥 돈을 벌어들이게 되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활동했을 때, 이 글이 쓰여졌을 때는 바로 뭐가 된다? 서울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된다? 이런 서울의 사람들에게 공급할 채소나 먹을 것 등을 농사 지어서 그쵸? 대개 6천냥 정도의 그런 그 돈을 벌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 다음에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 때가 되고서야 또다시 한 그릇을 먹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 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입맛을 당기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무엇하느냐 하네. 또 의복을 차려 입으라 하면 좋은 옷을 입으라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지도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하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엄행수의 검소한 생활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게 별로 없고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발달해갖고 막 이거 입네 저거 입네 이런 걸 입어서 쪽팔리네 막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이 먹는 거 입는 거 자기 외적으로 남들에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큰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추구하는 일에 대한 그 어떤 그 자기 에너지를 갖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엄행수라는 분도 그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에게는 별로 그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이렇게 검소하게 생활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설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가쓰고 웃옷을 입고 띠띠고 신도 새로 신고 동리 이웃간에 두루 돌아다니며 새해 인사를 하지. 그러니까 엄행수가 새 옷을 입는 날은 설날 하나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헌 옷을 도로 꺼내 입고 그것도 딱 인사할 때만 한 번 입고 다시 꺼내 입고 발채를 쥐고 발채는 이제 이 지게가 되는 거예요. 지게 같은 거. 마을 안으로 들어서거든 엄행수 같은 분은 더러운 막일로 높은 덕을 가리고서 세상을 크게 숨어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이제 선귤자가 엄행수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는 건 엄행수 같은 분들은 더러운 막일이라는 게 우리 눈에 띄지만 그 안에는 바로 뭐가 돼요?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높은 덕, 응? 검소하고 실용적이고 욕심 없고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고, 그치? 게으르지 않는 그 덕을 갖고 사는 세상에 진정하게 숨어서는 큰 분이 아닌가라, 큰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문표를 했는데 진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동의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 동의를 구하는 그런 걸 갖다가 아까 뭐라고 저번에 우리 공부했듯이 이런 걸 서리법이라고 우리 배웠죠. 서리법.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부자와 귀인, 부자, 돈 많은 사람, 귀인,
귀한 사람, 처지에서는 부자와 귀인으로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서는 가난하고 미천한 대로 지낸다고 했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억지로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옛말에 이른다 뭐 이런 것들은 옛날에 그 책이 나오는 뭐 논어, 주역 같은 이런 책들에 있는 거겠죠. 대체 처지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야. 또 시경이라는 책에 이르기를 아침 저녁 공무를 같이 보는데도 분복이 저마다 다르다고 했네. 분복은 이제 타고난 복, 자기 분수를 얘기하는 거죠. 분복은 타고난다는 말이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기 정해진 분복, 분수가 있는 것이니 제 분복을 가지고 대체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우젓을 먹게 되면 닭알찌개가 생각나고 원래 그 닭고기에는 옛날 새우젓을 이렇게 해갖고 먹었나 봐요. 새우젓을 먹으면 그 닭고기가 생각난다는 거죠. 베옷을 입게 되면 모시옷이 부럽게 되는 것일세. 베옷은 그 삼배를 이렇게 갖고 만든 옷인데 굉장히 거칠어요. 모시옷은 그 삼을 갖다 얇게 그 만든 옷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그렇죠? 천하가 여기서부터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와하고 들어 일어나서 밭이랑 무겁 자빠지네. 진승, 오광, 항적의 무리가 그래 농사리나 하는 데만 만족하고 살 사람이었던가? 뭐 진승이나 오광이나 항적 같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부지켜갖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겠죠. 그렇죠? 주역에서 짐질 것도 있고 탈 것도 있어서 도적을 불린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이른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벼슬자리에 깨끗이 못한 구석이 있으며 제 힘으로 번 것이 아니고서는 재산가의 창호도 더러운 것이다. 재산가의 칭호도 더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그 전반적으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뭐가 된다? 사람은 자기 분수대로 알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지. 헛된 욕심이나 부리고 말이야. 그렇지? 부정한 돈을 찾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본디 사람의 숨이 떨어진다는 죽는다는 거죠. 입안에 구슬을 넣어주는 것도 깨끗이 가라는 뜻일세 그려. 사람이 죽으면 입안에다가 구슬을 넣는 모양이에요. 저 엄행수가 똥을 쥐고 걸음을 메어다가 그걸 업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깨끗이 못하게 보겠지만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은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일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선교자는 자기 제자인 자목에게 너는 그 외적인 눈에 보이는 거 똥을 치는 더러움, 그치? 그 냄새나 이런 것만 보이겠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진리대로 살아가는 바로 뭐냐? 의로운 인간, 덕이 넘치는 인간 이런 것들을 보라는 얘기죠. 그 뜻을 미루어 생각한데 비록 굉장한 벼슬자리도 그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세. 자, 좀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로 본다면 깨끗한 가운데도 깨끗이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도 더럽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깨끗한 가운데도 깨끗이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깨끗한 가운데 할 때 이 깨끗한은 외적인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안에서 정신적으로 썩어버린 더러운 사람이 있고 겉은 더럽지만 그 영혼이나 마음씨나 생활은 더럽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엄행수에 이르러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이 없네.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둑질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엄행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이 마음을 더 키워나간다면 성인도 될 수 있을 것이네. 그치? 대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엄행수를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엄행수보다 못한 사람도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엄행수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쵸?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바로 의로운 모습이고 덕이 찬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체 선비가 좀 궁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굶기를 떨어도 수치로운 노릇이요. 가난하다고 막 가난을 막 내세우면서 막 그냥 비굴하게 살아도 수치스럽다는 거죠. 출세한 다음에 재물만 받들기에 급급해도 수치스럽다. 선비는 그 돈이 없을 때도 가난한 것 때문에 막 궁색하게 살아가면서 쪼들리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수치스러운 것이고, 돈이 많고 출세했다 그래서 그걸 자랑을 해도 수치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비 노릇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아마 엄행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행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단 말일세. 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귀겠다고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행수를 감히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뭐가 된다. 예덕 선생이라고 일컫는 것일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 보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치? 손길자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유학자가, 지식인이, 응?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겨우 똥 치우는 사람을 갖다가 사귀고자 하고, 그 사귀고자 한 걸 넘어서 그냥 벗이 아니라 그냥 바로 뭐가 된다. 그를 예찬하고 흠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예덕 선생이다. 이렇게 나는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가 된다. 예덕 선생인 엄행수의 삶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겉으로 뭔가를 꾸밀 필요도 없고, 그치? 뭔가를 욕심부릴 필요도 없이 그냥 묵묵하게, 건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뭐가 된다. 그치? 이 글의 글쓴이인 연암 박지호는 막 그 유교사회, 신분사회였던 조선 후기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엄행수가 나온 예덕선생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그 인간형, 긍정적인 인간형을 발견해 나가는 조선 후기 한 지식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선 전기 때만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야? 그 똥 치우지만 성실하게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뭔가 그런 게 발전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새로운 계급이 신분 질서가 문란해지면서 새로운 사회가 싹틀 때는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걸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웃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하는 걸 참고 스스로 방역을 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서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하고, 그치? 뭔가 지킬 것은 열심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그 실학자였던 연암은 새로운 인간형으로 엄행수라는 분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본주의와 도시화가 되면서 새로운 인간형, 긍정적인 인간형은 이것이다라고 그 발견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일어났고 일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럽의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나오는 남자들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머리에는 가발 쓰고 막 그 남자가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스타킹 같은 거 신고 그러고 다니잖아. 그치? 그런데 근대 이제 자본주의가 싹이 트면서 새로운 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더 이상 남자들은 이제 뭐가 된다. 어떤 멋을 꾸미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입고, 그치? 화려하지 않게 입고, 목에는 그냥 넥타이를 매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청교도라고 불렀고요. 이 청교도들이 가서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회야.
뭐 형식을 따지고 신분을 따지는 사회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날 저 세계 부강한 미국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처럼 새로운 사회가 탄생이 되면 그 사회 사람들은 치열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인간형이 아닌 새로운 인간형을 찾게 되고, 그쵸? 대개 그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갖다가 내세우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을 새로운 시대의 인물로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치? 서양의 칼뱅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칼뱅이 주장했던 철학을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불러. 그 프로테스탄티즘은 바로 뭡니까? 절약, 근검, 충성, 성실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들을 갖다 보살피고, 그쵸? 그러면서 주어진 거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간형을 거기에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시대의 그 어떤 뭡니까? 그 노동자상, 그 상업을 하는 사람의 그 어떤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뭐가 된다? 연안박지원의 예독선성전에는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연안박지원의 예독선성전을 통해서 이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뭐가 된다? 그렇지? 조선에는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했고 새로운 인간형, 새로운 윤리, 새로운 삶에 대한 모색이 싹트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 한국이 뭐 짧은 시간 내에 발전을 했다. 이게 누구 덕분이냐? 뭐 박정희 덕분이다. 누구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진짜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조선 후기서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돈이란 무엇인가? 일한다는 게 무엇인가? 신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허례의식,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오늘날 한국식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거지. 이게 어느 나라가 막 10몇 년 동안 뭐 공장 돌려갖고 이렇게 큰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상업을 번창시키고 세계를 선도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밑바닥에는 굉장히 그 조선시대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시기가 있어요. 오히려 중간에 일본의 침략으로 그게 제대로 발전을 못했을 뿐이지, 그치? 어느 날 갑자기 1, 2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준비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걸 아셔야 된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예덕선생전은 고전소설, 조선시대 때 쓰여진 고전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한문으로 쓰여졌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한문을 번역한 거야. 이거 짧은 소설이야. 단편 소설이고요. 성격은 풍자적. 여기 왜 풍자적이라고 나와 있냐면 조선시대의 거들먹거리고 위선적인 지배계급, 양반들에 대한 풍자가 들어있습니다. 즉 엄행수를 갖다가 예덕선생이라고 불렀던 거는 거꾸로 말하면 그 당시 자기 자신들이 덕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양반들을 뭐가 되는 것이다? 부정하는 거죠. 이게 풍자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적이고 교훈적이고 설득적이다. 주제는 첫 번째는 바람직한 벗사김에 의미와 참다운 인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한 벗은 뭐가 되는 거야? 진실하게 마음으로 사귄다 이거야. 어떤 계급이나 직업, 돈, 이익 이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엄행수라는 사람을 드러냈고 내가 왜 다른 양반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 사귀지 않고 바로 이 행수랑 사귀느냐 이런 걸 통해서 그 진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걸 통해서 거꾸로 말하면 기존에 있는 양반의 허욕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징은 문답 형식, 문답 형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왜 문답 형식이야? 자목이 묻죠. 자목이라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질문. 여기에 선귤자라는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설이에요.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낸다. 이런 얘기죠. 저 특정 인물은 바로 누구야? 엄행수죠. 엄행수. 엄행수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야? 제자였던 자목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선귤자. 선귤자는 오히려 여기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긍정하게 되고 자목은 어떻게 된다? 부정하게 된단 말이야. 그치? 과제. 자,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했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 연암 박지호 선생은 이렇게 조선 후기에 실학자의 입장에서 기존 체제, 기존의 양반들, 오래된 것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그런 작품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늘은 그 과제를 갖다 내주는데 이 과제가 먼저 과제부터 볼까요? 과제는 박지원의 다른 한문소설. 연암 박지원이 예독선생전만 쓴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한문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허생전, 호질, 양반전, 광문자전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이런 것 중 한 편을 인터넷으로 다운받거나 집에 있는 걸 받아서 읽고 느낀 점을 독서활동 시간에 서술하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응? 금요일, 목요일인 오늘 이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목요일 날은 그냥 뭐가 된다? 다운받아 읽고 그 느낀 점을 어디다 쓴다? 그치? 금요일 수업에 보면 독서 활동이거든요. 독서 활동 시간에 여기다 올리는데 이번에는 규정이 있다.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200자 이상을 쓴다. 200자 이상. 자, 여러분이 독서 활동을 쓸 때 그냥 쓰면 선생님은 누가 썼는지 모르죠. 반드시 쓰기 전에 2학년 1반은 쓸 필요 없어요. 다 일반이니까. 번호 15번. 김밥. 이름이 김밥이면 김밥만. 이렇게 이름을 갖다 먼저 쓰고, 그렇죠? 양반전을 읽고 제목을 단 다음에 그렇죠? 밑에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을 써보도록 한다. 자, 오늘 과제인 호생전, 호질, 양반전, 광문자전 이 숙제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고 실제로 200자 이상을 써보면 쓰지 않을 때랑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 과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하지 말고 오늘 다운받아서 저녁에 읽고 이거 읽은 다음에 게임하란 말이야. 게임한 다음에 해야지 이러면 못해. 게임하고 나면 머리의 진동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진동으로 변하지 않아. 이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이 클래스에 접속해서 그 문학 시간, 그날은 독서활동 시간이니까 거기다가 옮겨놓도록 한다. 알겠지? 자, 여러분이 성실히 해줄 것을 믿으면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꼬이고 원래 수업을 잘 못했지만 오늘은 특히 좀 잘 못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이걸 뭐 동영상을 지우고 다시 만들진 않겠습니다. 지금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갖고 이렇게 두 번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냥 이걸로 그냥 들으시고 그냥 과제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한다. 우리